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너무 슬픕니다. 왜 그렇게 슬프세요? 제가 팬이었는데 음,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네네. 어제 돌아가셨어. 아, 이선균 배우가 어제 자살했다는 소식을 음, 저도 언론에서 접했는데 음,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웠냐면 음. 저는 이선균 배우의 뭐 특별한 팬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 아니야? 그런데 안 좋아했어요? 어? 왜 안 좋아해요? 뭐 목소리 이상한데? 뭐 팬, 본인이 팬인데 남들은 팬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렇지. 어? 너는 이상하네. 이상하네. 흑백 눌리네. 어. 팬은 아닌데 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잠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 맞다 그랬지. 유작이 되었어요. 정유미랑 어. 이성균이 나온 이제 영화였는데 어. 잠을 잘 때 목류병이 음, 때문에 음, 이제 고생하는 음. 부부의 이야기인데 아 그런 거였구나. 이거 너무 스포일러인가? 아니, 뭐 잠이라는 제목에서 이 정도는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열린 결말로 끝내가지고 어. 깜짝 놀랐는데 며칠 있다가 이성균 배우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들었죠? 어제 낮에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더 깜짝 놀랐네. 어제 낮에 한 12시쯤 음. 12시쯤 안 됐어요. 11시 몇 분 정도에 네. 갑자기 속보로 해가지고 음. 뜬 거예요. 음. 그래서 보자마자 뭐야 이게 깜짝 놀랐지. 근데 사실 그 이제까지 수사를 받다가 음.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동요 때문에 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을 우리 많이 봤어요. 그렇죠. 뭐 오래전부터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보면, 근데 그분들의 뭐 실명을 거론하는 건 사실 지금 여기서 의미는 없는 거니까. 아니 근데 사실 그러면은- 많았잖아, 그지? 많았지. 전직 그럼에도 대통령도 불구하고 있었고. 그렇죠. 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성균 배우도 이제 수사 중이었어요. 어. 그 뭐 세간을 떠들썩했던 어. 뭐 지드래곤과 어. 비슷하게 유사하게 어. 이제 마약을 했다. 어. 뭐 아마 필로폰 의혹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온몸에 있는 뭐 모발이나 이런 검사를 했지만은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음성 판정이라는 네. 거는 체내에는 마약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체내에 마약을 흡입한 흔적은 없어서 이런 경우에 많은 확률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빠르게 나오곤 합니다. 근데요, 자, 우리가 마약 사건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음흠. 마약을 투약 음. 내지 흡입했다 음. 라는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 뭐 소변 검사나 음. 내지는 털 검사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전달책 이런 거 말고. 유죄 판결 받은 거 어. 있죠. 있어요? 있어요. 제가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어.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은 어. 그 보통 마약이 처음에 조사가 시작되는 그 시초가 응.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그렇죠. 시작돼요. 나 마약은 저 사람이랑 그러거든요. 했다. 어디서 만났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나 저 사람이랑 어디서 만나서 뭘 흡입을 했다라고 진술을 명확히 해주고 응. 그다음에 피의자 본인도 응. 나 그 사람과의 거기 만나서 뭐 마약 1g을 주사기를 통해 가지고 물에 희석해서 쏴서 투약한 게 맞다라고 자백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건 자백한 거잖아. 어? 자백한 거잖아. 어쨌든 내 몸 체내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은 뭐 자백과 그 관련자의 진술이 있다던가 아니면 관련자의 진술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진술이 있고 이제 자백이 없다던가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사실 범죄 사실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저는 본 적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송교수 선생님 봤다고 하지만 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직접 진행해 본 마약 사건, 음. 그 다음에 주변에서 진행하는 본 마약 사건 중에 음. 흡입했다라고 음. 하는데 음. 양성 반응이 안 나오는데 처벌된 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조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체내에서 발견이 안 됐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당사자가 나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처벌되는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변호사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희박해요. 제가 하고 그건 싶은 맞아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선균 씨의 뭐 소변 검사라든가 내지는 털도 여러 군데서 뽑았거든요. 머리털도 뽑았고 몇 털도 뽑았고 뽑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털을 뽑아가지고 국가수의 정밀 감정을 보내는 족족 다 음성이었어요. 여러 번 보냈거든. 다 음성이었는데 음성 판정이 다 나왔고 이선균도 자기는 그걸 몰랐다라고 했고 어디까지 했는지는 분명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자의로 마약을 내 몸속에 집어넣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협의가 인정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피의자로 찍어놓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오늘 제가 본 건데 이선균 씨가 마지막 조사를 하기 전에 자기가 너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해달라. 너네가 소환을 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미 우리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시약 검사 다 했고 나는 분명하게 진술을 했는데 왜 자꾸 부르냐. 불러도 비공개로 불러라. 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묵살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문제가 많네. 실제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천경찰서 그 마약수사대에서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서울청에서 사건 넘겨라라고 해서 풀어가려고 했다는 해서 이제 인천경찰서에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 공개 수사 안 하면은 서울청이 뺏기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개 수사로 빨리 전환을 했다는 소문은 있는데 이게 사실 그게 뭐 사실인지는 사실 뭐 우리는 확인할 수 저도 그 얘기 없으니까. 들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공개 수사라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게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 마약 수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 치고 사건은 완전 똥됐거든요. 왜냐하면 지드래곤도 굉장히 강하게 의심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음성이잖아. 그래서 불송치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성균도 안 나왔잖아. 사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혐의점이 굉장히 분명해졌다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려면 체내에 이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어야 돼요. 그럼요.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진짜로 뭐 아니면 더 50대 50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이거 혐의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아무리 연예인이 아니라 뭐 국회의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마약 혐의점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공인인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그렇죠. 뭐 본인은 이름도 알려주고 얼굴도 알려주고 다 팔린 몸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쳐. 그런데 가족, 어떡할 건데? 아이, 뭐 친인척, 예? 그리고서 그 사람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뭐 회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나 맞아. 그 심정적으로 굉장히 뭐 추락하는 뭐 명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제가 국가랑 공공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공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권한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면을 보지 않고 고려하지 않죠. 거의. 그런 부분은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특히나 저희도 마약 수사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건들에 비교해 봤을 때 특히나 마약 수사가 이런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기 피해자가 있는 범죄고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몇 억 사기쳤어. 그럼 진짜 피해자가 자살할 수도 있고 정말 큰 피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뭐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뭐 불구를 만들거나 성범죄 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데 사실 마약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게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수사는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강도 높게 이루어지는 거 알아. 오케이 거기까지. 마약 수사대가 따로 이제 편제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마약으로 이제 혹시라도 걸린 분들은 이제 조져진다 이런 거 알겠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뭐랄까 피의자나 혐의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크게 결과적으로 처벌받을 상황은 아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절차적으로 이거 좀 보장해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묵살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선균 쪽의 변호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공개 소환을 해달라라고 요청했고 그쪽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어렵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 요청을 그러니까 의견서로 쉽게 제출했대? 말해서 그건 모르겠어요. 의견서로 제출해야 돼 무조건. 네, 그러니까. 걔는 근데- 책임의 소재를 네.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항상 우리가 수사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 수사 참여 맨날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공무원하고 그 일반인 내지 변호사 내지는 조사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항상 수사를 주도하잖아. 공무원의 의사대로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따라가잖아. 우리는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변호인하고 경찰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건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자는 대로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왜 그러냐? 어. 일단은 저희는 항상 설명드리는 게 뭐냐?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의 존재 이유는 기본적으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범죄 혐의점을 그렇죠. 의심을 해가지고 그걸 캐서 밝혀내서 저 사람을 범죄자를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다. 그런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범죄자를 안 만들 거면 뭐 하려고 조사를 해, 그지? 그렇지. 만약에 혐의점이 없다. 객관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조사할 필요도 없지. 그냥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 나누고 혐의점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만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조사 안 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고소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혐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무조건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선균 같은 경우에는 공갈죄 피해자예요. 한 3억 5천 정도 뜯겼는데 이게 그 내용 보셨어? 그래? 보면 그 룸사롱 마담 있잖아요. 그 29살. 그 룸사롱 마담이랑 이선균 씨가 이제 긴밀한 관계였던 것 같아. 그랬는데 이제 그 룸사롱 마담이 위에 사는 사람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실제로는 룸사롱 마담 몰랐다고 하는데 실제 협박 보면 그 윗집에 사는 동생이었어. 근데 그 동생이 돈을 이제 이선균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와라 이렇게 했나 본데 이게 지금 나오기로는 실제로 그 찐 협박범 이게 가격은 5천만 원이고 중간에서 실장이 3억을 떼먹은 것 같다. 아시죠? 네, 그런 네. 취지로 얘기도 하고 네. 실제 녹음 내용도 들어봤는데 약간 그 마담하고 그 마담의 지인인 여성 둘 다가 이성균을 협박을 해가지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거는 맞지 않을까라는 강한 추측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래서 이성균을 죽음으로 내몬 이제 큰 이유를 두 가지 잡아보자고 한다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경찰 조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 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겠지. 두 번째로는 이 그 두 여성들의 협박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금전적으로만 딱 손실을 봤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뭐 자살로 이어지지 않았겠지. 근데 사실 어떻게 내가 사귀는 뭐 마담일지라도 여성과 그죠? 그 지인이 함께 뭔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고 내가 피해자가 됐다. 이런 거 어떻게 금전적 손실로 끝나겠어. 감정적 데미지가 엄청난 거지. 게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건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성균 씨는 본인이 쌓아놓은 좋았던 이미지라든가 좋았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파묻히는 네. 그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살아도 답이 없겠다. 이런 경지에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극단적인 생각을 좀 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배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천의 얼굴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성균은 어느 정도 그런 이미지로 연기를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쌓아놓은 게 많아서 이제 잃을 것도 많다라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유명 배우나 뭐 가수들 중에서도 과거에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려가지고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가 가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 이성균 연기도 잘하잖아. 그럼 약간 좀 뭐랄까 좀 악역이라던가 좀 안 좋은 역할을 해가지고 다시 뭐 이미지 회복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왜 또 자살했는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는 게 뭐냐, 우리나라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너무 심해.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저께 그 나온 거 중에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 거기에서 출연했다가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어떤 분이 그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상간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튜브 다른 채널에서 네네. 상간녀 이 신상을 까발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상간녀가 잘못했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상간녀의 신상을 거기다 까발리면 내가 그거는 저 사람한테 배상을 해주면 되는 문제야. 근데 왜 온 동네 사람이 그걸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그 사람 상간녀인 거를 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 신상을 까발린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댓글에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상이 까발려질 일이냐. 그래서 온 국민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 쌍년 이럴 일이냐.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그런 취재 댓글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상간녀는
천벌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 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밑바닥을 보이는 것 같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서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어. 그러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이제 뭐라고 하고 뭐 손해배상을 받고 보복을 하고 오케이 알겠어. 근데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왜 돌을 던지냐?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동화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옛날부터. 근데 지금도 행태가 똑같아.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성인가? 뭐지? 근데 기본적으로 어? 인간은 자기가 조금 아쉬우면 음. 남이 자기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모습이 근데 있는 것 그렇게 같아요. 해가지고 조금 자신에 대한 우월감을 좀 고취시키는 건가? 그게 무슨 우월해? 정신승린의 좀 일환인가? 그게 뭐가 우월해? 저런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윤리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나? 아니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상간녀라는 게 온 국민에 다 깔벌려주면 그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정말 그 신상이 까발려진 상간녀가 작심하고 한번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내가 한번 대차게 잡아보겠다라고 하면 저희 법무법인 같은 법무법인이 하나만 딱 붙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 통해 가지고 그냥 뭐 몇천 명을 그냥 가해자로 해가지고 고소해서 진행하는 범죄자 만드는 거는 실제로 사실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비난을 하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사실 비난을 했다고 해서 뭐가 풀리는 것도 없잖아.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행동이 되는 거고 실제로 처벌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정가가 생기고 본인 삶에 지장이 생기는 건데 왜 그러는지 저도 사실 이해는 정확히 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송 변호사님도 그러겠지만 저는 인터넷에 댓글을 안 쓰거든요. 보기만 하지. 네네네. 내가 쓰질 않아. 아 이거 그건 좀 그렇다. 어? 우리가 SNS 이렇게 뭐 단체방 같은데 있으면은 좀 아니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사진에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런 거 말고 하셔야지. 그런 거 말고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거에 컴맹이라서 그래 컴맹이라서. 이렇게 정리할까요? 응. 네. 어쨌든 오늘 이성균 씨가 자살했다는 소식은 사실 굉장히 쇼킹했어요. 어제 이제 점심때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식을 접하고서 밥을 먹으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쇼킹했습니다. 그렇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어쨌든 마약 수사 관련해서도 아무리 이제 뭐 마약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절차를 지켜가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신상 공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옆에서 비난을 하면서 본인이 범죄자가 되어서 그 상대방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행하는 그런 행동을 삼가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차 여기까지 할까요? 아, 불쌍해 진짜. 이성규는 공갈죄 피해자로 더 조사를 많이 받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그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